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네. 역사 공부 많이 하셨나요, 예전에?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위기가 올 때 네. 하나의 징후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말씀 주시면. 외척이 바로 할 때. 그래서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합니까? 외척의 발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무구 민무질 천함들 다 처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들, 특히 처가 쪽을 보면 검찰총장, 검사가 자신의 가족들을 제대로 관리했나? 방임한 거 아니야? 방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쭉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모가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예요. 그럼 중수 일과장도 하고 여주지청장도 하고 그 검사의 핵심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인 아니에요. 부인이 2009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건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17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장모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검사분들 보면 대부분 누굴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다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보통 그리고요. 검사 사이를 본 집안들은 처가들은 우리 사위가 잘 되기만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조심해야 된다. 비리 같은 거 개입해서 안 된다. 대부분 장모들 이렇게 생각해요. 부인은 더 그렇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수신하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불법 비리 저지르면 안 된다. 누구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지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딱 보면 우리 사위 검사야. 내가 이용해야 되겠어. 권한을 이용해서 내가 이 이익을 빼먹어야 되겠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검사가 지역이든 어디든 있잖아요. 부인이나 장모가 이렇게 다니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검사 조직에서 장모와 부인이 이렇게 이권 개입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었는데 검찰 안에 있는 감찰 기능이 아예 없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소문 혹시 지검장이 안 드셨어요? 저도 지역 근무해봤지만 누구 검사했다고 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 부인이 이 정도 돌아다녔다, 장모가 이 정도 했다 하면 주변에 있는 검사들, 후배들 다 알게 됩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검장님,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하기 전 검사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검사 안에서 소문 못 들었습니까? 그런 소문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검찰 안에 내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내가 거칠 게 없다.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보면. 우리나라에 부인이나 장모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사회 잘 되기만을 원하지 내가 이권에서 빼먹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박성준 의원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말이 100번 1000번 공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처와 장모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듯합니다. 왜 그 가족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태도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사익을 추구를 했을까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의 징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4가지 사유를 들면서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고 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면서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 냈던 징계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징계한 윤석열의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냈습니다.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이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시민분들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대한민국 역사상에 다시는 구경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윤석열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미 2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기는 자신의 의도대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찰도 서슴지 않는 자들인데 법원의 판결 순순히 응하겠다고 할 리는 없겠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윤석열을 징계했던 추미애 장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섞어 퇴지하고 후보직 사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서 대선 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당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엄중엄중 찾으면서 시간 다 보내고 결국 야권의 대선 주자까지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의 오판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위법성이 발견이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떨어야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을 징계할 당시에 지독하게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던 민주당 내 수박들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입장들을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조국 전 장관님께서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떠들어댄 단어들을 취합해서 올리셨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상식적인 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